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동구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인공수분한 지 45일째 되는 날이고요. 온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고 온도 28.9도, 최저 온도 17.8도였습니다. 자, 오늘 지베릴린 6일째 되는 날인데요. 750평까지 오늘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750평 하는데 5일하고 반나절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전에 지베릴린 처리하고 예초 작업을 싹 했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봉지를 씌울 거거든요. 나무 밑에 풀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해요.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풀이 있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정도. 그래서 일단 한 줄, 두 줄, 세 줄 하고 저기 밑에 한 반 정도 했고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여긴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일 또 예초 작업을 또 해줄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3명에서 하니까 봉지를 그렇게 많이 못 씌워요. 초생재배가 이래서 조금 불편해요. 풀이 계속 있으니까 작업할 때 불편한 부분은 제거해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제초제를 쫙 뿌려 놓죠. 그럼 이제 이 풀이 다 노랗게 죽어가죠. 그런 식으로 제초제를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가수원은 초생재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안 쓴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제가 7년 전부터 여기 와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부모님 하실 때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그냥 제가 한 이후부터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 750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작년부터 농사를 지었거든요. 작년부터는 제초제를 안 쓴 거예요. 호밀 헤어리 위치 뿌려가지고 750평은요 무제초제로 2년 전부터 해서 예초 작업을 해서 초생재배 하고 있다. 여기랑 똑같이. 그러니까 저 아래쪽은 이제 얼마 안 됐죠.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이 45일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베릴린 바른 지 이제 6일이 됐죠. 6일 동안 얼마나 또 컸는지 한번 또 봐야겠죠. 그렇죠? 여기 비열입니다. 비열 20개 이상 배 걸려있는, 제가 계속 비열 배 크기 측정이라고 해서 올리는 영상이 쭉 연결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오늘도 로기스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자, 3.2cm 정도 돼요. 그죠? 잎사귀는 제거하고 3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2.8cm 정도 되네요. 자, 여기도 2.8cm 정도 됩니다. 자, 이것도 2.9cm 정도 됩니다. 저기 위에도 있으니까 하나 재볼까요? 거의 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cm가 조금 넘네요. 자, 3.1cm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네. 이건 제가 초반에 이건 안 크는 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배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cm 정도 됩니다. 이게 아래쪽에서 봐가지고 이 위가 볼록 안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볼록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8cm 이상 3.2cm 정도까지 배가 큰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가까이 되죠. 지금 젠게 지금 숫자는 안 세봤는데 한번 세볼까요?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9개. 9개를 재봤을 때 2.8에서 3.2 사이. 그러니까 2.9cm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도 배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오늘이 45일째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배 크기 측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이거를 딱 세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표시가 나죠.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커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흐릿해지거든요. 거의 티는 안 나는데 표면이 굉장히 약해요. 이 껍질이. 항상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크기 잴 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크기를 잴 때 쯤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요건 지금 위쪽에 있으니까 저 아래쪽에 있는 걸로 좀 편한 걸로 한번 재볼게요. 배를 보시면 완전 동그랗지가 않아요. 그죠? 어느 부분은 볼록 튀어나와 있고 어느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잴 때 이렇게 재면은 지금 크기가 한 2.8이 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재면은 지금 2.7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0.1에서 0.2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쯤입니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 아는 배 가수원 하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일소랑 열과를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는 일소랑 열과가 올해는 없을 것 같다. 본인 생각했을 때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겁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거의 한 달 내내 장마였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한 30일 정도 가까이 아마 장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도장지 떼면서 말씀드릴게요. 도장지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냉해가 왔죠. 냉해가 끝나고 나서 수분 후에 여기 나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10도 미만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8일 날 인공수분을 했는데 한 15일째인가 16일째부터 저희가 적과를 했어요. 보통 때는 한 10일, 11일 정도 되면 적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수분하고 이 세포 분열이 제대로 안 되고 크질 않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적과 일정이. 저희 입장에서 5일, 6일 정도 늦어지는 거는요 거의 한 2주 정도 늦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수분하고 적과 일정이 만약에 하루가 늦어진다 그러면 2, 3일 보통 때보다 더 늦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균 이렇게 해보면 냉해랑 저온피가 왔기 때문에 배가 안 커요. 그죠? 안 크면서도 배가 없어요. 이 배가 많이 안 달렸단 말이에요. 배가 달린 데도 있고 안 달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배가 없는 데가 많다. 예를 들면 저희도 이런 나무 하나에 보통 한 350개, 400개 정도 달아야 되는데 안 달린다. 뭐 예를 들면 100개, 150개밖에 안 달렸다. 아니면 50개 달렸다. 그러면 지베린을 안 발라도 되지 않겠냐. 왜? 올해 추석이 10월 초에 있으니까 배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지베린 안 바르고 그냥 무지베린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나는 발라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발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추석이 뒤에 있는데 지베린을 왜 바르냐? 냉해나 아니면 저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실이 아주 잘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베린을 안 발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베린 발라야지. 지베린 안 바르면 배가 안 크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배도 많이 달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평년에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특수한 상황에 배도 없는데 지베린을 발라야 되나 발라지 않아도 되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다 발랐잖아요 벌써. 그죠? 다 발랐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일단 올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의 경우로 보면 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날씨가 이상해. 그죠? 저온에다가 냉해 와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그리고 날씨도 계속 우중충해. 지금 저희 지베린 바르면서 계속 지금 날이 거의 밝은 날이 없었어요. 계속 구름 끼고 막 비 오고 아니면은 막 눅눅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꼬라지가. 그 전에도 그런 조짐이 좀 있었고 비가 막 자주 왔고. 그래서 우리 흑선병 약 많이 했잖아요. 지금 벌써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건 여담이지만 올해도 농약사랑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만 지금 돈 벌게 생겼어요. 올해도 위너는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열과나 일소가 없다. 그래서 온도가 많이 높지 않고 높긴 높겠죠. 근데 비가 자주 오는 해다. 장마가 길어진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지베린을 발라야 되지 않겠냐. 지베린의 역할 뭐죠? 숙성이 빨리 되도록 해줘요. 그리고 배를 크게 키워줘요. 지베릴린 역할이에요 이게. 지베릴린이 얼마나 땡겨주느냐. 일단 숫기를 일주일에서 14일 정도 2주 정도까지 땡겨준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베릴린 바를 때 그 지베릴린 하나에 50g인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보통 한 2,000개 정도 발라요. 근데 내가 1,000개를 바르면 2주가 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500개 바르면은 3주가 땡겨지냐? 아니래요. 최대 땡길 수 있는 게 2주. 그리고 내가 양에 따라서 일주일도 될 수 있고 열흘도 될 수 있고 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냉해랑 저온으로 인해서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2주 정도는 까먹었다. 그러면 올해
추석이 10월 초가 아니라 9월 중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올해. 거기다가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보통 농가에서 비 많이 오면요,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침수가 돼요. 그러면 배나무 뿌리가 물에 잠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리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생리장애를 일으킨다는 건 결국에는 배가 안 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비가 온다 치고, 그리고 올해 일단 냉해는 왔고 저온이 왔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까먹었고 지베릴린을 안 바른다, 배가 없다고. 그럼 배가 클까요? 저는 절대 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난 추석 때 무조건 배를 내야 되니까. 얼마큼? 이 가져오는 거 다 털어갖고 따야 되니까. 다 전부 다 싹 따가지고 다 내야 되니까. 일부만 10%만 20%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과수원에 만약에 3만 개가 달리면 3만 개를 다 따갖고 다 파는 거예요. 제 목표가 추석 때 무조건.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구정 때 저장을 해놨다 파는 거죠. 그럼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무조건 추석 때 100% 딴다. 이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무조건 지베릴린을 발라야겠죠. 그럼 만약에 날이 작년처럼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따야지, 더 빨리. 작년에 여러분들 일소 있었죠. 일소 피해. 배 늦게 따서 생긴 거잖아요. 물르는 거. 열과도 있었을 겁니다. 열과랑 일소 피해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 배를 오랫동안 걸어 놓을 자신 있어요? 저는 없어요. 빨리 따야 돼요, 무조건. 저희는 열과랑 일소가 없었어요, 거의. 왜냐면 저희는 추석 전에 다 땄거든요, 배를. 추석 이후에 좀 딴 것도 있지만 추석 전에 대부분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피해가 별로 없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씨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도로 영향을 줄지 비로 영향을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온도로 영향을 주던 비로 영향을 주던 어쨌든 우리는 빨리 따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딱 느낀 게 그거예요. 무조건 빨리 딸 수 있게 배를 생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에다가 제발 적어주시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무조건 손해가 없어요. 그죠? 배를 만약에 빨리 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건 딱 시켜갖고 바로 저온 저장고 넣어버리면 되죠. 빨리 땄으니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남으면. 그거는 구정 때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 배가 안 커서 못 따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게? 배가 안 커서 못 따는 것보다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배가 클지 안 클지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보세요. 구름 잔뜩 껴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하기는 진짜 좋습니다, 일하는 건. 근데 이 입사기들이 광합성을 별로 못해요. 햇빛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진짜 도장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도장지가. 지금 저 다 따야 되는데,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이거 도장지도 어떡하지? 진짜 다 따야 됩니다. 도장지는 보이는 즉시 다 제거해야 돼요. 저희도 도장지가 올해 좀 많아요, 지금. 왜냐면 열매가 안 달리는 곳이 도장지가 많이 나요. 열매가 안 달린 곳에. 여기 열매가 안 달린 곳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열매로 가야 될 양분이 열매로 안 가니까 이게 다 도장지로 터지는 겁니다. 이래서 수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세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수세가 세져요. 여기 보세요. 열매 하나도 안 달렸죠? 저기 끝에 하나 달렸네. 여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없죠? 없어. 여기 열매 하나 있다. 2개 있네요, 이 결과지에. 이 결과지 하나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결과지가 여기까지 한 3m가 넘는데, 위에 올라가기까지 4m 정도 되는데 4m에 열매가 딱 2개 달렸어요. 그 도장지가 막 엄청나게 막 나는 겁니다. 다 터지는 거예요, 도장지로. 그래서 열매를 달아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안 달았죠, 그죠? 밑에도 막 도장지가 지금, 여기도 막 보세요. 왜 따주냐? 요건 있어요, 그죠? 잎사귀가 있으니까 따준 거예요. 여기도 좀 도장지가 났네. 따줘야 돼. 자, 열매는 여기 하나 달렸고요. 여기 2개 달렸어요. 열매가 없어, 여기도. 도장지가 많이 난 곳은 열매가 없어요. 자, 없잖아요. 없어. 우리도 냉기피 입었습니다. 네? 입었는데 지금 지베릴린을 24개 발랐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더 발랐어요. 배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네.